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님. 네, 여보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죠? 조금 멀리도 들리네요. 약간 돌빈님과 저와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네요. 다음 생에 가까워지고, 지금은 살짝 멀어지는 게 나을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안타깝네. 네. 자,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는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 제목을 생각을 해보긴 해봤거든요. 네. 제목은 영적일 것과 현실일 것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어차피 제목은 저희가 잘 최대한 맞는 걸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이세계 여행자예요!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201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군대 간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친구가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가 한참 똘순이하고 친하게 지낼 때여서 제가 원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 얘기는 좀 애매하다 싶어서 안 했었거든요. 일단 그 친구를 갑돌이라고 할게요. 이 갑돌이가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 여자친구를 갑순이라고 할게요. 이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고3 이때부터 연애를 했던 사이라 네. 그러고 있다 뭐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하면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고 얼마 안 있다가 얘네가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해외여행을 가자니 그 갑순이의 엄마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대요. 그 갑순이의 어머님이 좀 되게 완전 흔히 말하는 좀 사람들이 욕하는 그 크리스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크리스천? 그게 아니라 남에게 강요를 심하게 하는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과에다가 아무래도 외동딸이니까 되게 좀 올가매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갑돌이도 갑순이의 엄마 때문에 좀 사귀는 동안 많이 욕도 먹고 힘들고 했었대요. 실제로 뵌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다가 그때는 또 이상하게 허락을 해줘서 해외여행 가고 싶었는데 해외여행은 못 가고 국내에 남자친구 여행 가는 거 원래 친구끼리도 막 MT도 못 가게 하고 이러던 엄마인데 갑자기 남자친구랑 여행 간다니까 오케이를 해줬다는 거예요. 갑순이는 완전 신나서 막 찾아보고 있는데 엄마가 한술 더 떠서 어느 지역에 어느 펜션을 가봐라. 거기 좋다더라. 그러니까 엄마 여기 너무 산골인데 그러니까 예. 거기가 근데 되게 풍경도 좋고 주변에 뭐 이것저것도 있고 뭐 되게 좋다더라. 그리고 그 주변에 되게 기운 좋은 절도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갑순이한테는 완전 그때는 신나서 못 느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갔어요 여행을. 둘이 가서 뭐 절도 가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이제 그렇게 하루 자고 다음날도 주변 돌아다니고 맛집 다니고 막 하다가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어플이 있어요. 이게 이 어플이 란땡 뭐뭐뭐가 아니고 그 전에 나온 건데 흔히 말하는 좀 귀신 나오는 장소를 찾아준다는 그런 어플이었어요. 그거 한때 유행했던 거. 예, 한때 가장 최근이 란땡 뭐뭐인데 네네네. 그 전 버전이 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그게 있어서 그걸 해봤대요. 근데 근처에 생각보다 찍히더래요. 그래서 가볼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가보자 하고 갔대요. 산 쪽으로 좀 올라갔더니 그냥 무슨 조그마한 나무 작은 건물 같은 거랑 옆에 동굴인데 돌을 좀 파놓은 느낌? 깊진 않은? 여기 뭐야? 되게 신기하다 하고 봤더니 그 안에 오만 이상한 그림들이 막 그려지고 막 촛불이랑 향 같은 거 있고 그래서 이거 뭐야? 되게 신기하다 막 갑돌이가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끼리끼리 논다고 갑돌이도 저랑 뭐 똘순이가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갑순이가 오빠 우리 내려가자 이러더래요. 그거 왜? 그러니까 오빠 지금 방금 뭔 소리 못 들었냐고. 뭔 소리? 그러니까 아빠 내려가자고 하면서 애가 화내는데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울먹거리면서 소리 지르는 거 있죠. 그러더니 아빠 내려가자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굳이 기분 좋게 놀러와서 싸울 필요 없으니까 알겠다 빨리 내려가자고 내려갔대요.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또 그날 그렇게 어떻게 자고 다음날 이제 서울로 올라왔대요. 서울로 올라가고 며칠 뒤부터 갑순이가 연락이 안 되더래요. 좀 걱정이 되죠. 불안하고. 그래서 계속 연락이 왜 안 될까 뭔 일 있나 하다가 어차피 집은 알고 있었으니까 또 갑순이의 아버지는 이제 갑돌이를 막 반대하고 이런 과는 아니었었고 주말에 찾아뵀대요. 이제 음료수 사들고 왔더니 아버님이 이제 반겨주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갑순이가 연락이 안 돼서 그런데 혹시 갑순이 있냐고 집에.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갑순이가 지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다고. 네가 한번 불러봐라. 그럼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갑순이 엄마가 막 너랑 여행 갔다 온다면서 그러고 너 뭔 짓을 했냐면서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잘 갔다 왔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저도 걱정돼서 온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엄마를 말려가지고 몸을 똑똑똑 두들기면서 갑순아 나야 나와봐 나 갑돌이야 나와봐 이랬는데 아무 말도 없더래요. 그래서 갑순아 오빠야 빨리 나와봐 할 말 있어서 그래 나와봐 괜찮아? 이러고 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가라고 하면서 문을 발로 팡 차는 느낌이 나더래요. 갑돌이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기분이 나쁜 게 있나 본데 진정 내면 연락해 오빠 다시 올게 이러고 부모님께 인사를 꾸벅하고 이제 나오는데 갑돌이가 보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되게 젊으시다 이 생각은 했대요. 우리 그때 당시 나이가 막 22살 이때인데 나이가 되게 젊으시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왔대요. 딱 봐도 한 30대 중반 후반 이렇게밖에 안 돼 보여서 그러고 있다가 또 얼마 뒤에 갔는데 신부님이 와 계시더래요. 신부님이 어머님이랑 얘기하는데 대충 뭔 얘기인지 들어보니까 이제 어머님은 얘가 악귀가 들린 게 확실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리고 갑돌이는 갑순아 나와봐 이러고만 있었고 근데 이제 두 분이 막 얘기한 거 대충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순이의 엄마는 갑순이가 이제 악귀에 들린 게 확실하다. 뭐 사탄 들린 거다. 그러니까 뭐 신부님이 빨리 구마의식을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신부님은 그게 그렇게 쉬운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순이가 이제 잠깐 혹시 오빠 지금 혼자 있냐고 그 방문에서 조용하게 들리더래요. 진짜 계속 갑돌이가 이제 갑순아 이러고 있으니까 문 안쪽에서 정말 조그만하게 속삭이듯이 오빠 지금 혼자 있어? 이 말을 들린 거예요. 근데 너무 조용히 말하니까 제가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오빠지 당연하지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자기인 것처럼 어필을 하는 느낌만 풍겼대요. 그러니까 엄마 지금 뒤에 없냐고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는 식의 긍정의 어필과 함께 얘기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얘 혼자 있는데 계속 불러내면 뭐가 의미가 있냐고 빨리 가라고. 신부님이 막 진짜로 악귀가 들린 거면 사랑하는 사람이 불러내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해서 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대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친구 중에 하나가 야 그 무당 만나게 해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갑돌이 주변에도 무당이 없어요. 물론 똘순이를 본 적은 있지만 친하진 않고 행자한테 전화해봐. 행자 지금 군대가 있잖아. 뭐 전화 무조건 받겠지. 어쨌든 부대에 전화하면 그럴까 해서 제가 전화를 받고 누구랑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있다고 해서 걔 똘순이 번호 알아. 걔한테 알아하라고 하고 이제 전화 끊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신병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오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훈이죠. 그놈의 훈이가 똘순이 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훈이를 통해서 똘순이가 연락이 되고 갑돌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똘순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이걸 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굳이 너 나랑 친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애가 막 엄청 울먹거리면서 부탁을 했대요. 그 자리에서 아마 질질 짜면서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알겠다 가보자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고 갔는데 갑순이의 엄마랑 갑순이의 아버님이랑 또 다른 신부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이렇게 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얘네는 누구냐고 얘네도 갑순이를 아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둘러댔대요. 근데 그 신부님이 똘순이를 보더니 혹시 누구누구씨 조카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저희 이모 아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잘 안다고 지인이라고. 똘순이는 좀 신기했대요. 신부랑 무당이랑 약간 이런 생각이었대요. 그래도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뭐 신부님이 아는 분이냐. 근데 그 갑순이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강한 그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도 좀 둘러둘러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모님도 이제 신을 모시는 분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약간 이런 자리면 이 사람의 지인은 그분들은 그렇게 설명했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사자를 도와서 악귀한테 시달린 사람을 도와주는 분들이다. 그냥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대충 둘러둘러서. 그래서 그 혹시 이모님은 안 왔냐고. 그러니까 저 그냥 친구 만나러 혼자 온 거라고 하고 문을 딱 잡고 돌렸는데 문이 잠겨 있더래요. 똘순이가 말을 했대요. 문 열어. 그러니까 문이 철컥 열리더래요. 똘순이가 딱 들어가서 보는데 갑순이가 완전 페인처럼 보였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문이 열리니까 막 호들갑 떨면서 뛰어오는데 갑자기 똘순이가 문을 탕하고 닫고 들어가더래요. 그냥. 그러면서 한참을 있다가 나오더니 갑순이 엄마를 쭉 보다가
쟤 누구 애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뭔 소리냐고, 내 애다. 그러니까 똘순이가 약간 허 하고 이렇게 비웃더니 아줌마 딸 아니잖아요. 쟤 누구 딸이에요? 예.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갑순이 아버님이 우리 딸이다. 그러니까 생모는 따로 있는데 돌아가셨대요. 사별을 하고 딸을 혼자 아버지가 키우고 있었는데 젊은 그 갑순이 엄마가 내가 애를 안 낳을 테니 내 딸을 생각하고 키우겠다. 그러면 분란이 안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똘순이가 그 아줌마를 가만히 빤히 쳐다보다가 아 그러시냐고 훌륭한 일을 하셨네. 근데 쟤 건들지 말라고. 쟤 힘들게 살아라고 건들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 네가 뭔데 하면서 막 뭐라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대요. 갑돌이는 뭐 한 거냐고. 네 여자친구 귀신 안 들렸다고. 예. 근데 똘순이 말로는 그 집에 갈 때부터 그 표현이 있는데 하여튼 엄청 자기를 밀어내는 느낌이 엄청 셌대요. 태어나서 이런 느낌을 또 받은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를 밀어내는 게 있었대요. 네. 이거를 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게 너무 심해갖고 얘 뭔가 단단히 씌었구나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그 딸을 보니까 딸은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딸 방에서 딱 바깥을 보니까 그 딸의 어머님이 그 갑순이의 엄마가 흉측한 괴물로 보였대요. 순간. 정말 한순간. 예. 그래서 일단 문을 쾅 하고 닫았대요. 그래서 갑순이한테 말을 했대요. 너 여기 왜 숨었냐? 엄마가 보고 싶다. 너네 엄마 밖에 있다. 저 우리 엄마 아니다. 그럼 너 뭘로 보이냐? 갑자기 똘순이를 보면서 갑순이도 본 적은 있지만 뭔진 몰라요. 네. 너도 혹시 방금 저거 짐승으로 보였냐? 맞다. 어떤 동물인지 모르는데 확실히 저건 사람은 아니었다. 언제부터 그랬냐?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계속 날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랬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 갑순이 얘기는 여행을 갔다 온 날에 짐을 이제 다 풀고 딱 씻고 있는데 뭔가가 자기를 째려보는 느낌이 났대요. 훔쳐보는. 너무 놀라서 봤더니 아무도 없었고 씻고 나와서 방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방 문틈 사이로 자기 엄마가 자기 짐을 막 뒤지고 있던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엄마 뭐 하세요? 하고 봤더니 엄마가 짐 정리 좀 도와주려고 막 황급히 정리하는 느낌? 아, 예. 그래서 제가 할게요 이러고 알겠다 그럼 빨리 자라 네 하고 딱 잠들려고 하는데 그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깼는데 방문을 살짝 열면은 거실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거실에 소파에 그 엄마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순간 엄마로 안 보였대요. 그때 그 짐승이 처음 보였대요. 그래서 좀 놀랐대요. 흠칫 놀라갖고 잘못 봤나 하고 다시 보는데 다시 엄마였대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냐고. 난 당연히 주무실 줄 알았는데 TV 보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갖고 물 마시러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이제 뒤에서 엄마가 아닌 것처럼 보인 건 아니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물을 먹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살이 들린다고 하죠. 헥헥 하면서 이제 뱉고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너 방금 봤잖아. 그래서 놀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아니에요 엄마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하고 문을 딱 닫고 들어갔는데 문을 바로 열고 들어오더니 솔직히 뭘 봤냐고 말해보라고. 그럼 살려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잘 본 거 없다고. 그냥 문을 딱 열었는데 누가 앉아있어서 깜짝 놀란 거고 물 마시고 있는 엄마가 이상한 소리에서 대답하려다가 사례들에서 캑캑거린 거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씩 웃더니 알겠다 자 이러고 총총총총 나가더래요.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갑순이가 한숨을 푹 쉬는데 문이 다시 찌 열고 그 문 틈새에 자기를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래요. 뭐야, 예. 자기 씻을 때 누가 훔쳐본 느낌을 엄마가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뭐 하시냐고 하고 물 쾅 닫았대요. 그리고 나서 잠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순이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똘순이가 그걸 듣고 나와서 물어본 건데 일단 그렇게 얘기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돌이한테 이 얘기를 해줬대요. 저 집에 귀신 들린 건 네 여자친구가 아니라 네 여자친구 엄마라고. 저 사람 아닌 것 같다고. 저 귀신한테 씌이고 뭐 홀리고 이런 게 아닌 것 같다고. 정말 여기가 갑돌이는 그게 무슨 소리냐 막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때 여행 갔다 와서부터라는데 네. 너 그 여행 어디로 간 거냐.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제 영상에 얘기가 나왔는데 똘순이가 절대 가지 말란 지역이 몇 개 있었다고.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시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돌빗이라고 하면 예. 우리 돌빗으로 여행 갔어. 그러니까 똘순이가 뭐? 거기는 관광지도 원래 좀 유명해요. 예. 좀 매니악하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가요. 거기서 어디로 갔냐? 무슨 펜션을 갔다. 거기서 뭐 했냐? 어느 절도 가고 뭐 그랬다. 근데 거기에 되게 크고 유명한 절이 있긴 있어요.
큰 문제가 없는데 하다가 갑돌이가 아차 싶었는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어플 하나 썼는데 그게 막 귀신 나온다거나 뭐 그런 데 찍어준 어플이다. 예. 똘순이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훈이를 째려보면서 도대체 네 친구들은 뭐 숨꿀을 당하고 싶어서 그런 데만 찾아다니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언니 단체로. 예. 야, 행자는 그런 거 무서워서 안 가자. 니들은 왜 가는 거야 자꾸. 약간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정작 행자는 내가 옆에 있어도 무서워서 안 가는데 니들은 왜 자꾸 가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거기 주소 말해라 해서 결국엔 셋이 갔대요 주말에. 그래서 그 펜션 쪽 쓱 보다가 어느 절을 갔냐. 절을 갔는데 갑돌이가 되게 당황했대요. 자기가 네. 왔을 때는 분명히 깨끗한 절 느낌이었는데 다시 와보니까 약간 절이 좀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느낌이더래요. 폐사찰 느낌? 그러니까 똘순이가 너 여길 왔었다고? 이러니까 똘순이가 생각한 건 크고 영험하다는 그 절이었는데 네. 그때 왔을 때 여기 되게 깨끗하고 여자 스님도 있고 그랬다. 똘순이가 한숨을 막 쉬면서 여자 스님이 있다고? 여기에? 그래도 한쪽을 쓱 보더래요. 훈이는 똘순이가 어느 정도인 걸 아니까 계단 저 높이까지 있는데 똘순이가 저 계단 위쪽을 가리키면서 혹시 저 말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훈이가 뭐가 이러고 있는데 갑돌이가 쓱 보더니 저분 스님이 아닌가? 이러더래요. 넌 저게 스님으로 보여? 그러니까 그 가만히 서 있던 여자가 막 웃더래요 그냥. 근데 거리가 꽤 되는데 웃는 소리가 머리에서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저게 문제인 거냐. 똘순이는 저걸로는 절대 저렇게 못하지. 저거 그냥 잡귀라고. 지방령 같은 잡귀라고 하고 따라오라고. 니네가 그 찍었다는데 어디냐 가보자. 그래서 그 걔가 산 쪽으로 쭉 올라가서 봤더니 딱 똘순이가 그 근처만 가서 갑자기 인성을 빡 찌푸리더래요. 그래서 일단 가보자고. 자기 지금 토할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고. 딱 갔는데 똘순이가 오히려 아무 말도 안 쓰고 한숨도 안 쉬고 표정이 완전 굳어가지고 둘러보더래요. 그리고 안쪽에 쓱 들어가서 그림이랑 이런 한자 같은 거 써있는 걸 보더니 사진을 착각착각 찍더래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여기 기도터 같은데? 근데 여긴 무당들 기도터 같은데 기분은 되게 안 좋았대요. 기분이 처음 느껴보는 더러운 기분의 기도터래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아는 기도터는 뭔가 그래도 깨끗한 느낌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그 기운도 세고 여긴 기운이 센 건 맞는데 뭔가 되게 더러운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모님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모님이 그때 일이 있어서 외국에 가 계셨다가 언제 답장이 올지 모르니까 좀 더 볼까 하는데 바로 전화가 왔대요. 국제전화로. 너 지금 어디냐고. 이거 지금 뭔 사진이냐고. 그러니까 대충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자르던 이모님이 그래도 지금 어딘데?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있다고. 그러면서 이모님이 소리 지르는 게 옆에 있던 훈이가 들릴 정도였대요.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서 막 화를 내시더래요. 예. 그래서 일단 셋이 급하게 내려오고 똘순이가 훈이한테 그 이모가 주소 하나 보내줬는데 여기로 좀 가봐. 여기도 주소를 찍어줬대요. 그 근처여가지고 주소 따라 갔더니 웬 그냥 옛날 시골집 같은 느낌? 똘순이가 앞에서 배를 두니까 누가 딱 나오시는데 똘순이를 되게 반겨주시더래요. 이모한테 전화 받았다고 들어오라고. 친구들을 보다가 니들 좀 방 하나 남는 거 있으니까 거기다 자라고 해서 가서 약간 좀 털어낸다 그러나? 그거를 이제 해고 니들은 들어가서 자라 그러고 똘순이는 따로 뭔가를 막 더 했대요. 예. 한참을 그거 더 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데 그분이 이제 뭔지는 모르겠는데 똘순이한테 너는 이걸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거 너가 하면 안 될 것 같다. 똘순이가 이게 뭔데 나도 잘 모른다. 느낌은 되게 안 좋은데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너네 이모도 아직 설명 안 해줬으면 이모가 곧 돌아서 말해주겠지만 지금 나도 그리고 너네 이모도 사진만 봤다. 근데 직접 가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어느 산에 있는 뭐 어디 쪽으로 좀 올라가고 이렇게 막 설명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똘순이가 그 산에 있는 그 폐사찰 있잖아요. 그 춤추는 여자애 하나 있는 그 절 뒤쪽으로 올라가면 더 있다고. 그 절 옆길로 해서 뒤쪽으로 올라가니까 있더라. 난 그래서 이게 폐사찰이라고는 해도 절 뒤고 그 산 자체가 원래 기운도 좋고 난 기도터 같던데 근데 이상하게 그 일때만 기분이 더러웠다. 한 2, 3일째 그걸 하고 있는데 갑돌이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부고 문자가 왔어요. 갑순이가 자살을 했대요. 헐. 근데 갑순이가 죽었다는 부고 문자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급하게 올라오고 장례식장을 갔다가 인사를 하고 오는데 똘순이를 딱 보는데 그 갑순이의 어머님이 뭔가 슬퍼 보이려고 애쓰는데 슬퍼 보이지 않은 표정이었대요. 아, 예.
그리고 또순이가 이제 기독교라고 자기도 그냥 절 안 하고 이제 고개만 꾸덕하게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리더래요. 너 기독교 아니잖아. 너 교회 안 다니잖아. 이게 머릿속에도 울리더래요. 자기도 너무 놀라고 갑순이 엄마를 쳐다봤는데 자기를 보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근데 그 말하는 게 정말 너무 세상 느껴본 적 없는 소름 돋는 목소리였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이모님네로 가서 이모님이랑 얘기를 하고 자기가 또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네. 자기가 모시는 신이 굉장히 이제 화를 좀 내고 네. 이유는 말 안 해주고 화만 내고 이모님한테 막 했는데 똘순이가 자꾸 그 느낌이 들더래요. 애가 죽을 애가 아니었다. 이거 자살이 아니라 살인 같다 자기는. 자기는 그리고 그 범인이 엄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 엄마한테서 났던 그 역겨운 그 기분이 있었는데 더러운 기분이 있었는데 그게 그 기도터 갔을 때 똑같이 있었다고. 그래서 뭐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죽였다면 만약에 그 엄마일 거라는 확신을 난 갖고 있다고 이런 얘기해도 이게 어차피 그냥 쉽게 말해서 신내림 받기 전 무당의 주장이잖아요. 아무 증거도 없이. 갑돌이도 모르고 막 그러고 그냥 되게 이걸로 좀 싸우고 또 똘순이가 이 얘기를 왜 더 했었냐면 그날 그 무당집에서 털어내고 잔날 네. 꿈을 꿨었대요. 그 갑순이가 베란다에 앉아있다가 똘순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왜 자꾸 민기적거리냐고. 나 더 빨리 도와줄 수 있었잖아. 이러더니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더래요. 오. 근데 그 뛰어내리는 게 자기가 뛰어내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얘를 밀쳤을 때 나오는 행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봐도 누가 밀쳐서 떨어진 건데 언뜻 보면 뛰어내린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 꿈 때문에 급하게 올라갈 준비하자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문자도 왔던 거고 타이밍 맞춰서. 그래서 똘순이는 이거 난 걔네 엄마라고 생각한다. 막 그런 얘기 한참 하다가 결과적으로 얘기는 이제 그렇게 흐지부지 됐어요. 그리고 제가 휴가를 나왔죠. 휴가를 나와서 똘순이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술을 먹고 있는데 똘순이는 지금도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거 엄마가 죽인 거다. 100%다. 진짜다. 난 이제 증거가 없지 않냐. 증거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경찰한테 귀신한테 신 엄마가 죽인 거다 이런 말 할 거냐고. 예. 그러니까 똘순이가 아니라고. 이거 100% 그 엄마고 엄마 귀신 씌인 거 아니라고. 막 그런 얘기하고 있다가 또 막 취해서 막 울먹거리면서 내가 좀 더 그냥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 외국에 있는 이모를 불러드렸어야 됐다. 아니면 이모 지인들 다 연락처한테 그한테 다 연락을 돌렸어야 됐다. 막 그렇게 좀 자책하고 있다가 술 먹고 나와서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저하고 갑돌이하고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딱 내려왔는데 똘순이가 앞에서 자기 담배 피우는 기다리겠다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똘순이가 담배를 한 손에 들고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뭔 일 있었냐고. 그러니까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귀신을 봐도 꿈쩍도 안 하던 앤데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방금 걔 엄마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 걔 엄마가 어떤 차에서 내리더니 자기한테 쓱 와서 아 갑순이가 아니라 너를 바쳤으면 더 큰 상을 받았을 텐데 킥킥 이러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똘순이가 그때 당황했던 게 그때 얘기를 하는 거는 갑순이 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다른 거였다. 근데 그게 뭔진 모르겠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기가 모셔야 할 신이 옆에서 안 막아줬으면 나도 홀렸겠다. 나도 씌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보통 상대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뭔 소리야. 너 취해서 그래. 취해서 네가 정신 나가서 그런 거야. 이러고 말았는데 일단 똘순이 집에 보내고 저도 집에 가고 이제 갑돌이도 집에 가고 며칠 있다가 갑돌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혹시나 해서 갑순이 엄마한테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갑순이 아빠한테 연락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근데 갑순이 엄마가 집을 나갔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순이한테 맨 처음에 생명보험이나 이런 게 없었대요. 이걸 오히려 갑순이 엄마가 반대했었대요. 예. 만에 하나 드러났다가 실제라도 애가 사고라도 나면 사람들이 이 개모인 나를 오해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아빠는 그래도 보험은 드러나야지 해서 이것저것 보험을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대신 수령 받는 사람을 아빠로 해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오해할 일이 없지 않냐. 갑순이 엄마는 나 이런 거 찜찜하다. 너무 찜찜하다 하니까 그러면은 갑순이네 아빠가 원래 너랑 나랑 나이차도 많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나이대가 비슷한 신혼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도 권태기음이 이혼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이제 애도 있고 나이 차이도 우린 많고 너가 잠깐의 호기심일 수도 있으니 일단은 같이 살 때 신혼신고를 좀 늦게 하자. 그러면 네 맘대로 편하게 알겠다고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고 근데 갑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아빠가 이제 엔탈이 나간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말을 했대요. 지금 당신 정신 반쯤 나가버린다. 알고 있냐?
아빠가 나는 모르지 주변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을까? 이러면서 뭐 허허 맨날 술만 먹고 있었대요. 당신 이러다 큰일 난다. 그거 돈을 나한테 맡겨놔라. 당신 정신 차리면 돌려주겠다. 아빠 정신 반쯤 나간 상태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돈을 거의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 돈 노리고 한 거다. 근데 똘순이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봤을 때 돈이 위장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고.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했는데 이모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셨대요. 네. 이게 저번 시참 얘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똘순이가 모셔야 될 신이 똘순이가 나서지 말라고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똘순이가 그릇이 되게 크게 태어난 애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실 신을 받기 위해서 더 키우는 중이고 그리고 영감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 그러니까 이 신이 너는 나를 봐야 된다고 강신이겠죠 사실상. 근데 다른 큰 악귀나 다른 큰 신들도 얘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번같이 큰 뱀 이무기 같은 애들도 네. 얘 몸을 탐낼까봐 넌 끼지 마라. 근데 이번에도 그런 뉘앙스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모님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거의 기도터 이모님이 가보셨대요. 그 기도터가 진짜 배기 무당들이나 버틸 만한 그게 맞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중간한 무당들은 여기서 기도 못한다고. 삶아져 죽을 수도 있다고. 근데 이 진짜 배기 무당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만신이죠. 이 사람들도 종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대로 된 신 모시면서 바른 길 가는 네. 그런 무당이 있는 반면에 또 뭐 살 날려주고 살 대신 무효시켜주고 맞아주고 이런 일을 좀 하는 만신들도 있고 네. 지금은 거의 찾기가 그러니까 무당들 사이에서도 찾기가 힘든데 있긴 있대요. 이게 악신을 모시는 무당들이 있대요. 있죠. 그 악신을 모시는 무당들 중에 악신한테 사람을 바친 애들이 있대요. 이게 일반 귀족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신한테 있어서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 사람들이 모셔야 될 그 악신들한테 있어서 인간은 그냥 장난감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갑순이는 영감이고 뭐 이런 게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여지만 있는 애예요. 네. 그거를 억지로 그 갑순이의 엄마가 악신을 모시는 그런 좀 나쁜 무당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억지로 그 여지를 벌려서 이 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종지 그릇에 간장을 딱 따르면 만든데 거기다가 육개장 한 사발 들이부으면 당연히 넘치겠죠. 예.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게 넘치면서 반쯤 미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다른 형태로 보였을 거다. 그리고 애가 딱 나왔을 때 그 엄마를 보고 놀라서 도망치다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 뭐 직접 안 밀었더라도. 근데 똘순이는 그 사람이 봤을 때 자기도 순간 그렇게 보였다. 이거는 아마 그 사람 주변에 항상 그 악신이 있다가 너를 보고 반응했을 수도 있다. 너의 그 그릇이 어쨌든 비어있는 상태니까 그거 보고 반응했을 수도 있다. 얘를 버리고 너한테 가는 걸로. 자기는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거였고 그래서 좀 똘순이가 얘기하기 싫어하는 일 중 하나인 자기가 도우려다가 타이밍 놓쳐서 못 도와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이다. 그리고 악신한테 재물을 바치면서 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네네. 무당들이 음. 상으로 돈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잠깐의 강한 신발이라던가 이런 거를 받는다더라고요. 네. 대신 대가가 좀 센 거죠. 그런 무당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었어가지고. 와,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또 들고 와주셨는데 이세계 여행자님은 어떻게든 순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도 다. 진짜 많이 순화시키는 분인데 근데도 이 정도면 되게 날것으로 하고 싶었어요. 아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요일이라. 아니에요. 너무 그 날에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다음번에 또 감사합니다. 다른 날 와주세요. 네. 네. 자, 이세계 여행자님 이야기를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놀랍습니다. 네. 돌비 이세계 여행자 검색하시고 처음부터 해주셨던 이야기들부터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